안녕하세요. 그 여름날이면은 참 음식 해먹기가 참 어렵죠. 근데 그 중에서도 여름이면은 가장 해먹기도 어렵고 관리하기도 힘든 나물이 있어요. 이게 바로 숙주나물이라고 합니다. 이 숙주는 다른 말로 녹두나물이라고 하잖아요. 사실 녹두는 안두 또는 길두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이제 녹두채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쓰기도 하는데, 뭐 나물도 해먹고 뭐 파전도 해먹고 여러 가지로 하지만은 여기를 왜 녹두나물을 숙주나물이라고 했을까요? 여기는 참, 여기는 녹두나물, 곧 이것이 성질이 다른 음식에 비해서 잘 변질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온도가 높다든지 아니면은 뭐 냉장고에다 보관해도 금방 변질이 돼가지고 상해버려서 먹기가 어려운 그런 변질된다는 뜻에서 숙주나물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것은 어디서 숙주나물을 하게 됐느냐? 이것은 조선 세조 때의 명신이었던 신숙주의 이름에서 비롯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숙주를 변절자라고 한 데에서부터 유래된 이름인데, 신숙주는 사실은 이제 세종대왕의 고명 대신이었죠. 그렇지만 성산문 등등과 집현전 학자였지만은 어떤 정치적인 노선을 이제 달리 걷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수양대군을 지지하게 됐고, 그러면 쿠데타를 일으켜서 나중에 수양대군이 세조에 오르자 영의정까지 올랐던 인물이 바로 이 신숙주입니다. 반면에 성산문, 이계, 하의지, 박팽년, 이런 유흥부, 유성원 이런 사육신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끝까지 수양대군, 곧 세조가 아닌 단종을 지지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사육신이라고 해서 충절의 상징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잖아요. 그럼 반면에 이제 신숙주는 완전히 사육신들과 다른 세상을 걸어온 사람이죠. 이 이야기가 야사인 이경의 열려실 기술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 오면 송화잡기라는 그 편이 있거든요. 여기 오면 내용이 상당히 달라집니다. 사육신의 난이 있는 날, 그 신숙주가 대궐에서 퇴청을 해서 집안으로 돌아오자 부인이 퇴청 마루에 하얀 천을 들고 앉아서 남편 신숙주에게 하는 말이, 나는 당신이 평소 성산문 등과 친하게 지내기에 그들이 죽을 때에 당신도 따라 죽을 줄 알았어. 그러면 당신 죽으면 나도 따라 죽으려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당신이 집에 돌아오는 것은 무슨 일이요? 이렇게 말하자 신숙주가 아이들 때문에 라고 하면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사라졌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과 다르죠. 왜 그러냐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신숙주 부인이 죽었던 것은 세조 2년 1월 달입니다. 그리고 성산문 등행 사육신의 난이 있는 것은 그 세조 2년 1월이 아니라 4월 달이거든요. 그러니까 열려실 기술인 야사에서는 죽은 부인을 한 4개월 동안을 살려서 야사를 써서 사실은 이렇게 폄훼하고 이제 있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이게 굉장히 다른 대목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이제 나중에 다시 우리 근대에 와가지고 올탄 박종화의 목매이는 여자라는 그런 소설이 있어요. 여기서는 더 이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안 좋은 쪽으로 또 야사를 재밌게 씁니다. 여기 보면은 신숙주가 하루는 대궐로 돌아오자 부인이 신숙주 얼굴을 보는데 신숙주 얼굴이 똥처럼 더러웠다. 그래서 남편 신숙주 얼굴에 침을 뱉어버렸다. 그래서 신숙주가 부끄러워서 사랑채로 나가버렸고, 그 다음날 아침에 부인은 대들보에 목을 매서 시체로 발견이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이야기들이 나중에 우리가 70년대에 국어 시간에 배우면서부터 무비판적으로 이 신숙주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청소년기에 우리가 그걸 배웠던 것은 아무 그냥 뭐 비판도 없이 그냥 흥미로만 배우다 보니까 신숙주는 나쁜 사람, 변절자 이렇게 되면서부터 우리가 그 변절의 상징, 잘 변하는 녹두나무에다가 비유해 가지고 우리가 이 녹두나무를 숙주나무라 했던 것이죠. 사실은 이 신숙주 할 때는 우리가 성에 이제 이 고령 신씨에다가 이 숙자를 쓰고 이렇게 쓰는 한자거든요. 그래서 신숙주인데, 이 숙주나무를 할 때 숙주하고 신숙주 이름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사실은. 숙주나무는 잠잘 숙자, 숙자를 쓰고 이건 완전히 다르죠. 신숙주는
사실은 물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정치적인 노선은 달리했지만은 굉장히 나라를 위해서 공을 많이 세운 사람이기도 합니다. 한글 창제하는 데도 상당히 큰 힘을 보탠 사람이기도 하고, 특히 또 언어가 아주 7개국의 언어를 할 정도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이 국제 어떤 그런 그 요즘 말하면 대사로서 굉장히 외교 활동에 활발하게 했던 사람이고, 또 굉장히 많은 우리나라의 어떤 역사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저술을 해내기도 했죠. 물론 이제 정치적인 노선이 달랐다고 해서 우리가 충절과 또는 변절자로 낙인을 찍는 것은 사실은 잘못된 거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여하튼 야사만을 갖다 흥미롭게 보다 보니까 이렇게 어떤 오류를 남겼고 지금도 신숙주에 대한 그런 불명예를 씌우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좀 바르게, 정사와 야사를 바르게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오늘 숙주나물과 신숙지 얽힌 이야기를 꺼내봤습니다. 감사합니다.